안녕하세요. 저는 한국ABL 마케팅팀 김경아 팀장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인 한국ABL의 메시스 CFD 솔루션 프레온 랩에 대한 관심과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간략히 한국ABL에 대한 소개 후에 시뮬레이션 사업부의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인 박태상 매니저의 발표 후에 그리고 라이브 Q&A가 진행되겠습니다. 채팅방에 자유롭게 질문을 올려주시면 발표 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BL 및 한국 ABL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BL은 승용차, 상용차, 건설기계 선박 등 다양한 차량 및 파워트레인의 연구 개발 그리고 관련 솔루션을 제공하는 연구 개발 전문 기업입니다. 1948년 오스트리아 그라츠라는 도시에서 처음 설립해서 수십 년 동안 모든 산업 분야의 파워트레인 시스템 개발 등 최적화 경험을 쌓아왔고요. 현재는 전 세계 26개국 그리고 전 세계 45개 지사와 45개 기술연구소에서 11,500여 명의 근무를 하고 있는 글로벌 선도 기업입니다. 특히 직원의 65%가 엔지니어나 과학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매출액의 10%를 매년 회사 R&D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 모빌리티 트렌드에 적합한 선도 기술과 최상의 서비스를 여러분께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고객과 여러분들과 사회지향적인 노력과 전문성 그리고 포괄적인 솔루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오고 있고요. 현재는 약 20억 유로의 매출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이 ABL에 대한 세계적인 글로벌 네트워크인데요. 저희는 이제 전 세계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의 조화로운 프로세스와 완전한 통합 그리고 일관적인 시스템 및 업데이트를 제공하는 한편 글로벌 운영을 통해서 현장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BL이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문화와 시장 그리고 나라마다 다른 법적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적 차이를 깊이 이해하고자 지역적으로도 별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ABL을 크게 보면은 세 가지 분야를 한다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은 엔지니어링 서비스, 계층 및 테스트 시스템, 그리고 시뮬레이션 솔루션 이렇게 세 개의 사업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 사업부별로 또는 이제 세 사업부가 통합적으로 고객의 개발 로드맵을 이해해서 모든 어플리케이션에서 미래 모빌리티 요구에 부응하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ABL의 통합적이면서 개방적인 개발 플랫폼이라고 부르는 IODP라고 저희가 있는데요. Integrated and Open Development 플랫폼이라고 해서 어떠한 특정 도구나 공급자에게 종속되지 않고 차량 개발 프로세스에서 요구되는 그런 모든 요소에 대해서 상호 연결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이제 시뮬레이션 모델이나 시험실 그리고 이제 시험실에 있는 여러 장비 및 데이터들에 대해서 프로세스 전반에 통합을 시킬 수 있고요. 고객의 특정 작업에 맞춘 그런 고유하고 유연한 개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고 개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방안들을 여러분과 함께 정의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ABL이 지속적으로 이제 변화하는 현재 기술 혁신과 고객들의 요구사항들 그리고 법규 및 환경 요구사항들이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탈탄소화라는 주제가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 탈탄소화를 위해서 제로 임팩트 에미션 그리고 요새 많이들 찾아보고 계시는 전동화 차량들 그리고 자율주행 및 그런 시스템 차량 통합 등에 대해서 그뿐만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밸리데이션이나 소프트웨어 펑션과 같은 여러 가지 이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완성차 및 부품 기업들과 저희가 함께 지속적인 개선과 신기술 창출에 대해서 지원하고 협업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글로벌 전문가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는 저희 회사는 한국의 문화와 시장과 그리고 법적 요건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국 ABL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1991년 창립을 해서 한국 ABL이 올해로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약 4개의 사무실에서 전국적으로 여러분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발표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발표를 맡은 박태상 매니저는 한국 ABL의 CFD 소프트웨어의 솔루션 담당자입니다. 친환경차 배터리 성능 및 안정성, 그리고 연료전지 성능, 그리고 냉각 등의 이제 3차원 CFD 시뮬레이션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태상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발표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한국 ABL에서 CFD 솔루션을 담당하고 있는 박태상입니다. 메스레스 CFD 솔루션인 오늘 프레온랩에 대한 세미나를 그러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 산업에서 친환경, 자율주행 중심으로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이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차량의 전동화, 고효율 자동차 기술 개발을 위해서 차량 컨셉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CA 해석 시뮬레이션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프레온랩은 지금 그림에서 동영상에서 보여지듯이 기어 감속기에 기어나 감속기의 윤활, 오일 처닝 해석, 그리고 관수로 주행 시뮬레이션, 혹은 눈비로 인한 오염 흡착에 대한 예측, 그 다음에 슬로싱 해석 같은 이런 다양한 다상 유동 기반의 다양한 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솔버입니다. 기존 전통적인 CFD 솔루션을 이용해서 이러한 물 관리, 워터 매니지먼트 또는 윤활 해석 관련된 해석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비용을 소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맨아워를 줄이고 혹은 저비용, 고효율 해석 프로세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새로운 솔루션을 검토하시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해석 기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문제로 새로운 솔루션을 검토 중이시라면 금일 소개드리는 프레온랩에 한번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프레온랩은 편리한 사용성과 효율적인 솔버, 그리고 강력한 후처리 기능 등을 또 제공하고 있고요. 이에 맞춰서 제품 개발 주기 단축에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메시레스 CFD 솔루션인 프레온랩의 기능과 그리고 워터 매니지먼트 관점에서의 어플리케이션 소개, 그리고 전통적인 CFD 시뮬레이션 방식과는 어떤 식으로 다른지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프레온랩의 특징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온랩은 SPH 방식의 입자법을 사용한 메시레스 방식의 새로운 유체 시뮬레이션 접근 방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유동 해석을 위한 메시를 생성하지 않고 정의된 점도나 습도, 온도, 압력 등 입자 간의 이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유체의 거동을 계산하게 되는 솔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레온랩은 시뮬레이션 품질을 손상시키지 않고 아주 큰 시간 단계를 사용해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지금 데스크톱 PC 혹은 고성능 HPC 클러스터에서 최고의 성능을 얻을 수 있도록 최첨단 HPC 솔버로 개발되었습니다. 프레온랩 솔버 같은 경우에는 매우 효율적인 데이터 구조와 고성능 HPC 데이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고성능 HPC 성능을 고성능 HPC 성능을 제공할 수 있고요. 즉,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서 계산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또 빠르게 결과를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프레온랩은 해석 형상의 복잡성에 대한 제한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메시를 생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해석을 수행을 하게 된다면은 되게 고품질의 메시를 생성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형상을 제거를 한다거나 혹은 제작 공차 혹은 설계상에서 모델링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간섭들을 제거하는 이런 형상의 단순화 작업, 그러니까 즉 전처리 작업에 상당히 많은 비용을 소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레온랩 같은 경우에는 간섭이 있거나 공차가 존재하는 형상조차도 시뮬레이션을 할 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뮬레이션 설정에 대한 초기 노력을 상당히 많이 줄이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지금 동영상에서 보듯이 전통적인 CFD 솔버와는 다르게 움직이는 형상에 대한 처리도
상당히 손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에 뭐 리메싱 기법을 사용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움직이는 이런 동작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뭐 별도의 뭐 전처리 작업을 수행한다거나 하는 작업도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단지 이제 RPM, 뭐 속도 등 움직임을 구현할 수 있는 설정만 해주신다면은 이런 손쉽게 무빙 바디들을 고려한 해석을 수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솔리드 바디죠. 휠이 회전을 하면서 이렇게 물을 이렇게 터닝하는 이런 현상들을 이제 계산된 결과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그 유체와 솔리드 간의 상호작용을 구현하기 위한 별도의 뭐 전처리 작업들도 필요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프레온랩의 특징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그럼 격자법과 입자법의 차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양히 많은 그 CFD 기법들이 있지만은 아주 일반적으로 CFD는 입자법과 격자법으로 크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뭐 한 가지인 오일러리안 방식하고 라그랑지안 방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격자법의 경우에는 그림에서 보듯이 해석 도메인을 설정하고 해석 영역이 되겠죠. 무한한 영역을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석 도메인을 설정을 하고 선택된 해석 영역에 대한 지금 이사오나 즉 메쉬를 생성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격자를 생성해서 각 요소 내에 고정된 좌표계 내에서 물리량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계산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액체와 기체를 모두 이제 이산화하게 됨으로써 계산량이 상당히 증가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또한 이런 계면들을 만약에 추적하는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은 격자의 해상도, 그러니까 메쉬의 밀도라든지 품질에 의해서 결과나 정확도가 많이 차이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런 고품질 격자들을 생성하기 위한 상당히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입자법 같은 경우에는 기체의 영역은 별도로 이산화하지 않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체에 대한 영역만 입자로 이산화해서 각각 입자의 거동을 추적하는 라그랑지안 방식으로 계산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입자법을 사용하게 되면은 지금처럼 이제 고품질 격자를 생성하기 위한 어떤 힘든 이런 전처리 작업들을 많이 줄이실 수가 있고 또한 유동 영역만 이런 식으로 고려를 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계산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계산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워터 매니지먼트 관점에서의 프레온랩 어플리케이션과 주요 특징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영상에서 보듯이 관소로 이런 주행 해석 관련된 실험 또는 해석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커다란 테스트 시설이 또 필요하게 되고요. 또한 실제 테스트를 잘 수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중요한 거동들을 관찰하거나 측정하기엔 어려움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센싱이 되지 않은 위치에 대한 결과들은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겠죠. 또한 그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게 된다면은 이런 상당히 큰 대규모 계산 영역을 시뮬레이션을 수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차량 모델들 같이 이제 상당히 복잡한 대규모 계산 영역과 형상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서 자유수면 시뮬레이션 비용이 상당히 증가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원하는 시간 내에서 설계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파악하기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프레온랩의 가상 워터 매니지먼트를 활용을 한다면은 메시리스 기법을 이용한 전처리 단계 노력을 상당히 줄일 수가 있고요. 시간을 이제 많이 절약할 수가 있겠죠. 더불어서 차량의 회전 및 이동 구동 요소 등을 고려를 해서 정밀한 해석을 빠르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빠른 결과 도출로 인해서 설계 초기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설계상의 오류를 미리 파악하여 빠르게 이제 설계에 반영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런 다양한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최적화되어 있는 형상들도 설계 최적화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워터 매니지먼트 관점에서 프레온랩의 어플리케이션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수로 주행 해석을 통한 뭐 아마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인테이크에 물 흡입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뭐 이런 주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언더바디 파트가 받는 하중 등을 이제 뭐 계산할 수가 있고요. 살짝 아쉽게도 아직 자체적인 구조 해석 기능은 프레온랩에서는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은요, 계산된 하중을 이용해서 구조 해석 설버와 또 원웨이 커플링 해석을 통해서 부품의 파손 같은 것들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제 뭐 구조 해석 입장에서 보면은 하중 조건을 프레온랩에서 계산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이런 이동하는 움직이는 물체 차량 말고도 뭐 레인 챔버나 스프레이 부스 뭐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서 고정되어 있는 차량의 뭐 젖음 형상이라든지 누수 및 배수 성능, 그 다음에 뭐 기밀성에 대한 이런 시뮬레이션 등을 수행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카울 워터 매니지먼트 영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동영상에서 보듯이 와이퍼 작동 여부에 따른 뭐 배수 성능 혹은 뭐 H백으로의 물 흡입량 등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뭐 또 추가적으로 이런 눈 비에 의한 외부 차량 외부에 대한 오염 관련된 부분들도 예측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프레온랩의 주요 특징, 키피처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앞서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 제가 이제 그 프레온랩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를 할 때 공기에 대한 영역은, 기체에 대한 영역은 이산화하지 않고 그 액체에 대한 부분들만 이산화해서 계산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량이 뭐 고속 유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하는 경우에는 그 기체의 흐름에 의해서 유체의 거동이 변하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들을 고려를 하기 위해서 프레온랩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런 공기에 대한 영향을 고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드래그 모델을 사용해서 그 공기에 대한 영역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를 하실 수가 있는데, 드래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요 해석 영역 전체에 균일한 플로우 필드로 적용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프리서페이스 상에서 모든 유체에 대한 저항으로 제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흐름이 되게 단순한 경우, 일방적인 흐름인 경우에는 드래그 모델을 사용해서 계산을 수행하실 수가, 공기에 대한 영향을 고려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흐름이 난류라든지 이게 흐름이 되게 복잡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게 단순한 드래그 모델로 처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외부 CFD에서 계산된 벨로시티 필드 결과를, 벡터 결과가 되겠죠. 벡터 필드 결과를 프레온랩으로 가져와서 유체와 원웨이 커플링 해석을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단에 하단에 그 동영상을 보시면은 좌측에 있는 그림이 이제 이게 언더우드 쪽에서의 에어플로우를 고려를 해서 커플링 해석을 수행을 한 거고요. 이쪽에 보시면 이제 와이퍼가 움직이는 것들이 보이고 이제 물이 배수가 되는 것들이 보이는데, 상당히 뭔가 이렇게 그 복잡한 그런 유동 형상을 보이게 되겠죠. 보이죠? 그 다음에 이 우측에 있는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이렇게 그 벨로시티 필드를 고려를 한 상황이 아니라 드래그 폴스만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한 형상이 되겠습니다. 그럼 좌측과 우측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고려한 것과 고려하지 않은 것들을 보면은 상당히 좀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정확한 유체의 거동을 한번 계산하거나 아니면은 공기에 대한 영향이 큰 경우에는 이런 두 가지 방식들을 이용을 해서 해석의 정확도를 높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의 키피처 같은 경우에는, 주요 기능 같은 경우에는 리지드 바디 핸들링이 되겠습니다. 프레온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솔리드 바디의 거동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움직임을 고려를 해서 계산을 수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어 오일 처닝 해석을 한 요 사례인데요. 기어 돌아가는 걸 보시면은 시퀀스를 맞춰서, 움직임을 맞춰서 당연히 단순한 회전만 보는 게 되겠죠. 솔리드 바디의 단순한 회전만 고려를 해서 해석을 수행을 할 수도 있고요.
지금 요 기어 같은 경우에는 이 기어 이빨과 이빨이 맞물리면서 그러니까 컨택을 고려를 한 리지드 바디 시뮬레이션도 수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 모두 다 계산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컨택을 고려한 무빙 바디 혹은 단순히 어떤 특정 움직임만을 고려한 해석도 수행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관수로 유동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주행하면서 단순히 뭐 직선 운동만 하진 않겠죠. 이런 서스펜션 모델들을 또 고려를 해서 해석을 수행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차량이 직접 이거 램프로 들어가거나 빠져나올 때 뭐 주행 중에 발생하는 지상고 변화에 대한 결과들을 직접적으로 고려를 해서 해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앞서 동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와이퍼의 작동 여부, 그러니까 와이퍼에 대한 움직임들도 고려를 해서 해석을 수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직선 회전 운동뿐만 아니라 이런 접촉도 고려를 할 수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스펜션 모델들도 고려를 해서 해석을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와이퍼가 작동을 안 하는 경우에는 지금 되게 그냥 전면 유리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들이 그대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이고요. 실제 이제 그 와이퍼가 작동을 하면서 작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거에 따른 또 흐름들이 또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드리면은 단순히 뭐 회전하고 이동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한 부분들, 리지드 바디에 대한 움직임들을 고려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파트와 파트 간의 접촉, 컨택에 관련된 부분들도 고려를 해서 해석을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스펜션 모델들도 고려를 해서 수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그런 멀티바디 그 다이나믹 툴들과 같이 뭐 연성 해석을 해서 푼다거나 하실 필요 없이 이런 단순한 움직임들 같은 경우에는 프레온랩의 자체적인 이런 리지드 바디 기능을 이용을 해서 해석을 수행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프로세싱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프레온랩 같은 경우에는 내부 렌더링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입자로 계산된 그 결과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렇게 유동처럼 보이지가 않게 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실제 이제 유체처럼 보이게 해줄 수 있는 렌더링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별도로 렌더링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실제와 되게 유사한 결과들을 가시화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추얼 센서 기능을 통해서 다양한 해석 결과들을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웨팅 센서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죄송합니다. 자꾸 뭘 누르는 것 같네요, 제가. 웨팅 센서들을 이용해서 젖은 면적이라든지 뭐 이런 시간들을 계산을 해서 이제 차량 외부라든지 이런 오염도가 얼마나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예측하실 수도 있고요. 혹은 이런 젖음 형상 면적들을 별도 계산을 해서 이거에 따른 뭐 냉각 효율이라든지 냉각 성능들 같은 것들도 예측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셨던 것처럼 포스 센서 등을 이용을 해서 고체 구성 요소에 받는 압력이라든지 하중에 대한 정보, 위치 정보들 같은 것들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파트에 어느 위치에서 가장 큰 힘을 받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유체의 영향에 의해서 받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산도 수행을 결과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스라인 결과들을 통해서 혹은 이제 실제 이제 이런 것들은 유동 해석을 하시면 많이 그려보시는 결과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누수 또는 배수 경로 등을 예측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가시화할 수 있는 혹은 결과를 볼 수, 이거 이외에도 뭐 그래프를 그려본다거나 저희가 하는 일반적인 그 상용 솔루션들에서 제공하는 또 다양한 포스트 기능들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스노우 솔버가 되겠습니다. 스노우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그 비라든지 뭐 이런 것 액체에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프레온랩에서는 그 라그랑지안 방식을 사용한 물 혹은 오일, 강체 움직임, 그 다음에 눈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눈 같은 경우에는 탄소성 연성물질로 계산이 되어지게 되고요. 이거에 따른
그 눈뿐만 아니라 되게 이제 끈적거리는 이런 액체들, 그 넌 뉴토니언 플루이드 같은 것들도 시뮬레이션에서 재질로 반영을 해서 흐름들을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눈 같은 경우에는 뭐 눈의 종류가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젖어 있는 눈, 되게 그 젖은 눈도 있고, 아니면 하단에 이게 동영상에서 보듯이 되게 이제 마른 눈 같은 것들, 이런 다양한 종류의 눈을 또 묘사를 해서 시뮬레이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가장 관심이 많으신 부분일 것 같은데요. 이런 입자법 솔버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알아보신 분들은 아마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해석 속도에 관련된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뭐 기법도 다 좋고 모든 방식도 다 좋은데 해석 속도가 가장 큰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또 해석 속도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기법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파티클 리파이먼트라고 하는 프레온랩에서는 파티클 리파이먼트라고 하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단일 사이즈의 파티클만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위치에서는 상당히 작은 사이즈의 파티클을 사용을 하고요. 그거 이외에 그 계산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위치에서는 큰 사이즈의 그 파티클을 사용을 해서 계산을 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 로컬 메쉬 같은 기능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요게 리파인이 들어간 결과가 되겠고요. 하단 쪽의 결과 같은 경우에는 전체 그 파티클 사이즈를 동일하게 해서 계산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니폼 사이즈로 해서 계산한 결과 같은 경우에는 17시간이 걸렸는데, 여기 이제 로컬 리파인, 차량 주변만 조금 더 파인하게 그 작은 사이즈의 파티클을 사용을 하고, 그 차량 주변으로는 큰 사이즈의 파티클을 사용을 해서 계산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2배 정도가 차이가 나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관련된 기능들이 좀 한 번 더 업데이트가 될 예정입니다. 아직 정식적으로 릴리즈가 되진 않았는데요. 이번 4월 말이나 5월 초에 프레온랩 5.0 버전이 출시가 되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이 리파인 기능이 조금 더 강화돼서 기존까지는 2단계로만 이 파티클 사이즈를 정의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번 그 새로운 버전에서 나온 이 파티클 리파이먼트 기능은 3단계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티클 사이즈를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보다 더 적은 개수의 파티클을 가지고 더 정확한 해석을 수행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뭐 이론상으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 8배까지 최대한 빨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속도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계시거나, 기존 툴에 대해서 속도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지금 나온 이런 파티클 리파이먼트 기능들을 좀 활용을 해서 해석 속도를 줄일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연락을 주시면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주요 특징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었는데, 이제 사례들에 대해서 프레온랩의 워터 매니지먼트 적용 사례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량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최근에 이제 전동화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일반 그 디젤 뭐 상용차가 아니라 지금 뒤에 보시는 게 노란색 부분이 배터리 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터리 팩이 전기 자동차에 관련된 주행 결과가 되겠는데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팩의 이제 저듬 형상 같은 것들을 확인하거나, 아니면은 이게 침수나 누수가 되는 경우에는 이제 벤트, 이제 물을 잘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시뮬레이션들을 통해서 최적화된 벤트 배치 같은 것들을 이제 설계를 하실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넣어봤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누수나 침수 관련된 부분들을 시뮬레이션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해석 사례 같은 경우에는 파티클 사이즈에 따라서, 그 다음에 기존에 만약에 이런 관수로 유동 같은 것들을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보프 방식의 CFD 솔버를 이용해서 많이 계산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랑 비교를 한 파티클 사이즈랑 보프 방식의
방식으로 이런 관수로 주행 해석을 시뮬레이션 했을 때 이런 유동 형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비교를 한 결과가 되겠고요. 그거에 따라서 인테이크 쪽에서 물이 얼마나 쌓이는지, 인테이크 쪽에 물이 얼마나 쌓이는지 그 매스를 측정한 결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관수로 유동 해석 같은 것들을 하시는 경우에는 뭐 이런 결과들을 주로 이제 많이 체크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제 관수로 유동 해석, 주행 해석이 되겠고요. 크게 관수로 주행 해석 같은 경우에는 로우 스피드하고 하이 스피드가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제 주행 속도가 한 7km/h 정도 되는 상당히 느린 관수로 유동 해석이 되겠고요. 이런 해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영상에서 보여지듯이 차량 앞단으로 선수 파동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파동은 차와 함께 이제 움직이는 이런 현상들이 주로 보이는데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잘 묘사되어 있는 것들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해석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약 8천만 개 정도의 파티클을 이용을 해서 해석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요 풀의 길이가 한 60m 되고요. 이 깊이죠. 물의 깊이가 한 0.5m 정도 되는 이런 전체 계산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텍스트에 나와 있듯이 64코 기준으로 해서 총 해석 시간은 한 30초를 계산을 한 내용이고요. 이거 지금 도강하는데 30초 계산을 한 내용이고 이거에 대해서 총 이틀 동안 총 해석 시간이 이틀 동안 계산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8천만 개 수준의 요소들을 64개 코어로 한 이틀 정도로 계산을 해서 완료한 결과가 되겠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하이스피드 웨이팅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고속유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처음 관수로에 진입을 할 때 요 물이 튀는 높이나 형상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많이 이 해석의 정확도를 판단하시는 것들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결과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이제 관수로 유동 해석 관련된 부분이 되겠는데요. 아까 서스펜션 모델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차가 주행을 하면서 일정 높이로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서스펜션 이 모델이 적용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실제 차량의 높이가 이제 바뀌게 되는 것들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같이 고려를 해서 결과를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고려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도어 리키지 테스트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차량 도어 외부 패널에 이렇게 물을 뿌렸을 때 여기 보시는 A 필러하고 B 필러 사이로 유출되는 물의 양을 누수되는 물의 양을 측정한 결과가 되겠고요. 누수 테스트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 필러 쪽과 B 필러 쪽에 지금 유량을 측정한 사례가 되겠고요. 유량을 측정한 사례가 되겠고 이거에 따라서 지금 아마 A 필러 쪽에서 측정된 게 뭐 0.9리터, 그 다음에 B 필러 쪽에서는 0.1리터 정도의 이제 유량이 볼륨 플로우가 측정이 됐는데 실제 이제 테스트한 거랑 비교했을 때 한 10% 정도 차이가 나더라라고 하는 뭐 정확성 검토 관련된 뭐 결과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례들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간략하게 몇 가지 좀 소개를 시켜 드렸고요. 그 다음에 프레온랩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많은 사례들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결과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검증 작업들도 상당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밸리데이션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정보들도 저희가 이제 많이 갖고 있어서 만약에 별도로 요청을 해주신다고 하시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한번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뭐 가장 심플한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평판 위에 유동 흐름 같은 것들도 보실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실제로 요게 측정한 거, 그다음에 이제 뭐 실험한 결과들을 평판 위에서 이렇게 물을 흘렸을 때 칸막이 쳐져 있는 요 칸에다가 물이 고여 있는데 어느 부분에 많이 고여 있는지 뭐 이게 단순하게 심플하게 이렇게 이제 뭐 시뮬레이션 한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동영상을 보시면은 여기 좌측에 있는 게 이제 저희가 렌더링 된 결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둘 다 이제 실험한 건 아니고, 여기 좌측은 이제 프레온랩으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고요. 우측에 있는 요 그림 이미지가 이제 그 실제로 동영상으로 촬영한 그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렌더링을 이렇게 잘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실제적인 가시적인 효과들을 이제 많이 보실 수가 있고, 결과도 뭐 유사하게 나오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댐 붕괴 시뮬레이션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런 입자법 해석들을 하는 경우, 아니면 보프 해석들을 하는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밸리데이션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이런 천잉되는 물의 양과 충격파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해석들도 검증이 이미 돼 있는 솔버다. 일반적인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다 검증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물 뭐 이런 액체가 아니라 이제 오일류의 거동. 그러니까 요거는 오일 윤활과 천잉 해석에 대한 결과. 이제 실제 오일 천잉되는 이런 모양과 시뮬레이션 한 이런 형상들을 비교를 했을 때 지금 상당히 뭐 유사하게 이렇게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뭐 이런 비교할 수 있는 결과들, 비교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이제 스노우 솔버 관련된 부분이 되겠는데요.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그 외부의 공기의 흐름을 고려를 하는 경우에 뭐 드래그 모델을 써서 해석을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외부 CFD에서 계산된 벡터 필드를 이렇게 갖고 와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AVL 이 갖고 있는 솔루션 중에서 이제 파이어라고 하는 CFD 솔버가 하나 있습니다. 요 CFD 솔버에서 지금 보시는 유동 해석을 수행을 하고요. 이런 벡터 필드, 벨로시티 벡터 필드 결과를 프레온랩으로 넘겨서 원웨이 커플링을 한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삼각형처럼 보이는 녀석이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요. 아주 차체를 상당히 심플하게 만들어 놓은 녀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눈 오는 날 막 주행을 하다 보면은 차량 그 차체 외부에 그 눈들이 막 달라붙고 먼지들이 달라붙고 하죠. 이제 그거를 그런 현상들을 한번 밸리데이션 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단에 보시면은 이제 유동해석 결과, 트레이스로 유동해석 결과를 표시를 한 거고요. 상단에 있는 결과가 지금 현재 프레온랩에서 이렇게 눈이 달라붙어 있는, 오염 물질들이 달라붙어 있는 위치, 면적을 표시해주는 웨팅 센서를 통해서 이런 위치가 어느 부분이 그러면 많이 오염이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시뮬레이션 결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비교해 놓은 결과를 보시면은 이 부분이 좌측에 있는 게 이제 시뮬레이션 한 결과고요. 우측에 있는 내용이 이제 실제로 풍동에서 윈드 터널에서 30분 동안 이렇게 테스트해서 실제로 이제 눈이 이렇게 붙어 있는, 오염 물질이 붙어 있는 위치를 실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면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밸리데이션, 해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관련된 작업들을 나름 또 많이 수행하고 있다는 점들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은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잡한 형상도 메시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손쉽게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되게 그 고효율의 HPC 솔빙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사에서 얘기하는 내용으로는 이 HPC 솔빙에 최적화되게끔 상당히 데이터가 최적화돼 있는 솔버로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서스펜션 모델 혹은 그 리지드 바디 모델 등 그 리지드 바디 운동 모사를 자체 기능으로 수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임뿐만 아니라 접촉에 관련된 부분들도 같이 이제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력한 후처리 기능, 아까 기본 렌더링 기능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렌더링 툴 없이 결과들을 상당히 시각화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프레온랩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Q&A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질문들이 여러 가지 들어왔는데요. 뭐 몇 가지는 저희 팀에서 답변을 해주신 부분들이 있고, 좀 답변이 직접 박태상 매니저님께서 해주셨으면 좋겠는 질문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한번 볼게요. 네. 너무 앞으로 가니까 없네요. 그래서 찾으시고 있는 건가요, 지금? 일단 첫 번째 질문. 네, CFD 솔루션 프레온랩으로 친환경차 배터리 성능이나 안정성, 그리고 연료 정지 성능, 냉각 등의 그런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고 이제 오늘 주제로 발표를 해주셨어요. 그 중에서 이제 SHP 기법을 어떻게 활용해서 컨셉 단계에서 시뮬레이션이 이루어졌는지 그런 부분들이 오늘 좀 간략하게 설명이 되긴 했을 텐데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한데 질문이 잘 이해가 안 돼요. 네, SH 기법을 활용을 해서 네네. 이제 뭐 배터리 성능이나 안정성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을 저기 다시 네.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네. 그 친환경차 아까 말씀드린 배터리 성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배터리 성능 관련된 부분은 현재 그 저희 프레온랩으로 계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레온랩 같은 경우에는 다상유동 해석을 대체할 수 있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CFD에서 푸는 보포 문제들이라든지 다상유동 해석 문제들을 상당히 좀 편리하게 풀 수 있는 기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정기적인 효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프레온랩에서는 관련된 기능은 제공하지 않고요. 만약에 그런 것들을 계산을 하고 싶거나 배터리 성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친환경차 관련된 퓨어셀 관련된 부분들을 시뮬레이션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그 파이어라고 하는 솔버에서 그런 부분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친환경차 아니 배터리 퓨어셀 관련된 뭐 이런 부분들을 해석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그 파이어에 관련된 부분들로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프레온랩은 아까 잠깐 사례들에서 보셨다시피 그 워터 매니지먼트라든지 오일 윤활 관련된 이런 유동 해석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두 번째 질문인데요. 네. 메쉬 모델링과 비교했을 때 모델링이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줄어드는지, 그리고 이제 뭐 구조 쪽에서도 메쉬리스 해석에 대한 정합성이 만족스러울 정도가 아닌데 CFD에서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사실 그 메쉬리스가 이제 모델링도 당연히 간편하겠지만 저희가 이제 웹사이트에 뭐 어느 정도 시뮬레이션 시간이 줄어드는지는 뭐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적으로 좀 설명을 답변을 드렸어요. 네. 혹시 이제 모델링 관련해서도 시간이 많이 차이가 나나요? 일단은 그 계속 앞서서 설명드렸다시피 프레온랩 같은 경우에는 그 메쉬를 생성하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해석을 하기 위해서 뭔가 모디파이, 형상을 단순화하는 작업들을 별도로 수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 있는 그대로 형상들을 갖고 오셔서 작업을 수행을 하시면 되고요. 뭐 만약에 굳이 뭔가 작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불필요한 파트들을 좀 제거하는 파트를 제외하는 작업 정도만 수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아까 설명을 해주시면서 일단 프레온랩 자체가 구조적인 해석은 안 된다고 하셨어요. 네. 그런데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파이어라는 제품이 있는데 파이어나 또 이제 익사이트가 또 3D 시뮬레이션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쪽에서 뭐 정합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뭐 저희가 좀 따로 좀 드리는 편이 좋을까요? 아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구조 해석에서 나오는 결과들이 뭐 응력 결과를 본다거나 그러니까 스트레스 변이 결과들을 확인한다거나 아니면은 이 응력 결과 등을 통해서 얘가 이제 뭐 소성 변형이 일어날 건지 아닌지 이제 이런 것들을 보통 구조 해석들을 통해서 많이 확인을 하시는데 안타깝게도 저희 AVL에서는 그런 구조 해석 솔버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구조 해석을 하신다라고 하시면은 그런 다른 솔루션을 좀 사용을 해 주셔야 될 수가 있고요. 프레온랩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레온랩에서는 이런 구조 해석에서 사용되는 하중 조건, 그러니까 구조 해석에서 하중 조건은 외력이 되겠죠. 어떤 압력이나 폴스 같은 것들을 프레온랩을 통해서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산된 하중 혹은 폴스 조건들을 구조 해석으로 넘겨서 계산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만약에 사용을 하신다고 하시면은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계속 말씀드린 이제 원웨이 커플링 기법이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메시리스 결과에 대한 정확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조정을 하던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문의를 주셨네요. 이게 뭐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잠깐 밸리데이션에 대한 그런 자료들을 제가 많이 좀 몇 가지를 보여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처럼 관수로 유동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저기 무슨 오일 처닝 해석이라든지 감속기에 뭐 윤활 처닝 해석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내부적으로는 그 검증한 데이터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검증 데이터라든지 정확성 관련된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뭐 BMT를 별도로 요청을 해주셔도 되고요.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갖고 계신 모델을 가지고 직접 한번 이런 BMT라든지 이런 것 프로젝트 등을 통해서 한번 검증해 보시는 것들이 가장 좋을 것 같고 그거 말고 그냥 난 자료를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관련된 자료들은 취합해서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채팅 중에 온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실시간 드리기도 하지만 좀 라이브로 진행되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다시 확인을 해서 좀 더 부가적인 답변을 드리던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요. 예, 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인데요. 오늘 이제 발표를 듣다 보면 내용들은 거의 다 자동차 그런 플랫폼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소개들이었어요. 혹시 프레임랩을 활용해서 뭐 에칭과 같은 뭐 약품을 흘려서 금속을 녹여서 형상을 만든다거나 뭐 이런 그 밖에 어플리케이션에도 적용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아, 네. 주로 이제 지금 관련된 부분들이 아까 워터 매니지먼트 관점에서의 이제 프레온랩을 오늘 소개를 시켜서 드려서 뭐 자동차 관련된 부분들이 주로 많이 나왔는데요. 만약에 응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건축 쪽 관련된 부분들도 많이 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저희가 이제 개소로라고 하죠. 이제 이런 댐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수처리 시설들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뭐 에칭이라든지 코팅 관련된 부분은 아쉽게도 아직 기능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근데 뭐 추후에라도 만약에 그런 이슈들이 좀 많이 생기면은 뭐 개발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냥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윤활 부분을 많이 다뤘는데 윤활 성능 관련해서 프레온랩이 일단은 열 전달 같은 계산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적인 해석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해석이 가능할지. 온도에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은 그 입자와 입자 간의 열 전달 같은 것들은 지금 다 계산이 되고요. 단 한 가지 이제 안 되는 것들이 약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얘가 환경 조건에 대한 부분들을 완벽하게 고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제 그 온도 보통 이제 연력학 시간에 배웠던 거를 공식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은
열량은 뭐 전도율이나 대류계수 곱하기 델타 T가 될 건데, 그 델타 T에 관련된 부분들을 고정으로 놓고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반적인 CFD에서 만약에 계산을 한다, 열해석을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은, 온도 하나를 계산하는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그 델타 T를 고정을 해놓고 계산을 해서 역으로 Q 값을, 열량을 계산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레온랩에서 계산된 그 온도 분포도 계산을 할 수는 있긴 하지만은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프레온랩에서 사용하는 방식 자체가 그 표면상의 그 HTC 값을 역으로 추출해서 그거를 HTC 값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계산이 되어집니다. 이게 제가 좀 말로 설명하다 보니까 약간 이상하게 된 것 같긴 한데요. 만약에 별도로 요청을 해주시면은, 이게 어디까지 가능하고, 어떤 좀 한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CFD나 뭐 구조 해석, 서멀 해석에서 푸는, 해석 결과는, 방식과는 약간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것만 우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저는 사실 지금 이 질문이 어떤 질문인지 사실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네. 왜냐하면 약품의 경우에 네. 제조사별로 미세한 성분값이 다를 것 같은데 표준화가 되는지요? 물성치 관련된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물성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프레온랩이 입자법을 사용을 하지만은 나베스토크 이퀘이션을 푸는 유동해석 솔보입니다. 유동해석 솔보기 때문에 유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뭐 유체 물성치라고 하면은 사용할 수 있는 밀도, 점도, 그 다음에 같은 그런 일반적인 유동해석 물성치를 기반으로 해서 솔빙이 되게 됩니다. 그거 이외에 만약에 다른 어떤 성분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뭐 그런 거를 푼다고 하면은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메시리스로서 강점을 가지고 좀 더 간소하게 하는데 좀 중점을 가지다 보니까 약간의 뭐 한계나 그런 부분들은 있는 것 같으니까요. 네, 그럼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질문으로 적응형 입자를 사용할 경우에 입자 크기의 단계를 나눠주는 거는 사용자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정확도를 고려한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사용자가 정의할 수 있고요. 그 대신에 비율을 정의하는 게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2배 이상 입자 크기를 키우지 못한다거나 할 수 있는 리미테이션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이즈는 사용자가 정의를 하시면 되고요. 그 입자에 대한 비율을 솔버가 컨트롤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유동 해석 측면에서 측류 해석과 더불어서 난류 해석이 가능한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되게 복잡한 난류의 흐름들을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이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원웨이 커플링을 통해서 CFD에서 계산된 벨로시티 벡터 필드를 갖고 와서 계산을 해야 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발표를 조금 일찍 끝내주셨나 봐요. 또 그 다음 질문입니다. 네. 네. 차량 모델을 강체로 구성을 하는 건지 아니면 변형체로 구성해서 이제 유동장에 의한 차량 모델의 손상 여부를 평가하는 건지 궁금하시다고 하네요. 기본적으로는 다 리지드 바디, 강체가 되겠고요. 강체 표면에 받는 폴스를 계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변형은 계산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뮬레이션 하고 나서 밸리데이션에 대해서 아까 많이 보여주시긴 했는데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셨으면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지금 요거 제가 보여드린 자료들은 실제 보셨던 것처럼 테스트를 통해서 테스트와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밸리데이션을 한 자료들이 되겠고요. 일단은 본사 쪽에서 이런 것들 다 진행한 자료들이기 때문에 일부 논문이 있는 것들도 있고요. 관련돼서 논문이 있는 것들도 있고 아니면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를 했다라고 하는 자료들이 존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또 원하신다면은 가능한 자료들은 뭐 별도로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뭐 확인하는 걸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퓨어 포인트 베이스드 바운더리에서 입자 크기는 유책 입자의 크기를 고려해서 생성이 되는 건가요? 퓨어 포인트. 퓨어 포인트, 네. 바운더리 기반 퓨어 포인트에서 오늘 언급하시지 않았던 내용인가요, 혹시? 그런 내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퓨어 포인트? 네, 저희가 아마 뭐 저희가 부르는 명칭이 좀 다를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서 네. 저희가 오늘 웨비나 진행 후에 저희가 좀 더 확인을 해보고 확인 후에 답변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비뉴턴형 유체에서 이제 진흙과 같은 고체가 섞인 그런 다성분의 입자 표현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좀 저도 체크를 해봐야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페이스트 같은 되게 끈적거리는 뭐 이런 유체들은 지금 고려할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어떤 파티클이 좀 포함되어 있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100%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 대신에 그건 좀 유사하게 구현을 할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좀 확실히 좀 확인해서 네.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일단 이제 친환경차 배터리 성능 관련해서 다른 질문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한번 드렸었는데 네. 배터리 성능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확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프레온랩이 아니고 파이어를 통해서 해드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안정성이나 이런 걸 알기 위해서 걸리는 시간에 대해서는 뭐 파이어를 통한 뭐 대답은 나중에 해석 시간이 기억을 하고 뭐 얼마나 계신다면? 걸리는지 뭐 이런 거를 사실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다고 하면 모델에 따라 다를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기법들을 네. 이용을 해서 뭐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 가지 기법들을 통해서 이제 뭐 이런 배터리라든지 퓨어셀 관련된 부분들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저희는 이제 파이어라는 CFD 툴, 3D CFD 툴을 말씀을 드렸지만은 또 크루즈 M이라고 하는 1D 시스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또 솔루션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어떤 관점에서 보는 게 더 중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나는 시스템 관점, 차량 어떤 시스템 관점에서의 해석들을 원한다라고 하시면은 1D 시뮬레이션 코드인 크루즈 M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게 아니라 나는 상당히 디테일한 이런 3D 형상들을 가지고 뭐 쿨링이라든지 뭐 배터리의 성능 같은 것들을 검토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파이어라고 하는 툴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셀 단위에서 해석을 할 건지 아니면은 팩이나 모듈 단계에서 해석을 할 건지 그리고 고려를 해야 되는 게 단순히 뭐 성능만 보는 게 아니라 뭐 열폭주 같은 것들을 봐야 되는지에 따라서도 상당히 많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별도로 따로 네.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또 이제 보니까 맵 시리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정확도도 궁금해 하시지만 또 우려하시는 게 또 에러가 발생할 일이 없는지 네. 또 이런 것들을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네. 솔빙하기 전에 프리 프로세스에서 전 처리할 때 혹시 에러가 발생할 일이 많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게 참 애매하긴 한데요. 예, 애매하긴 한데 에러가 없는 에러가 없는 툴은 없겠죠. 예,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뭔가 이렇게 내가 조건을 빼먹었다거나 뭐 하는 경우에는 발산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뭐 다른 툴하고 뭐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예 없다고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준비를 잘하면 네. 네,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 사실 1분 남아 있는데 저희가 한 5분 정도 더 사용할 수 있을까요? 네, 5분 정도만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지금 3개 남아가지고요. 재료 다양성에 있어서 호환에 대한 해석 속도가 어떤가요? 호환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저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료를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믹스가 된 상황을 생각하시는 게 아닐까 싶은데. 재료 호환? 믹싱 관련된. 그럼 재료가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유체를 생각하시는 걸까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믹싱 해석 관련된 부분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한번 정확하게 좀 체크를 해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체크하고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보면은 기술 규격들이 있어요. 뭐 ISO, 뭐 TR 14179, 뭐 그런 것들, 뭐 기어 서멀 캐파시티 같은 그런 기술 규격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기어박스 열용량이나 윤활 계산과의 그런 비교 데이터가 있는지. 뭐 찾아보긴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은 확인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서멀 해석 관련된 부분들은 약간 그 리미트가 좀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 네네. 부분은 예. 확인하고 네, 데이터가 있으면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었는데 하나가 또 나왔었네요. 네, 일단 교체 평면의 입자 크기가 그런 유체 입자 크기와 다르게 설정을 할 수 있는지요? 고체 벽면과 유체 입자 크기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지. 예,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대신에 네네. 저기 그 정확도적인 측면들을 고려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컨택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컨택 관련된 문제들을 푸는 경우에는 입자 사이즈가 너무 크게 되면은 결과가 안 좋아지거나 아까 말씀드린 발산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마지막 되게 즐거운 마지막을 딱 장식할 수 있는 질문이 하나 나왔어요. 네. 저는 유태린입니다.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네. 접근성이 쉬운가요? 접근성이 어렵지 않은지. 만약에 이런 솔루션들을 좀 그 일반적인 CFD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구조 해석 솔루션이라든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써보셨다라고 하면은 사용하시는 접근성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좀만 살짝만 노력을 하시면은 금방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이것으로 시간 관계상 Q&A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답변을 열심히 드리려고 노력은 했는데 아무래도 답변을 적절하게 충분하게 못 드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채팅창 내용을 다 확인을 다시 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다시 채워드리고 또 이제 전달을 내용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할 예정이니 좀만 기다려 주시고요. 발표 자료 같은 경우에도 내일 메일로 참석자분들께 발송이 될 예정이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제 관련해서 오늘 질문하듯이 못하신 분들은 화면에 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빠르게 답장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채팅창에 팝업이 되었을 거예요. 저희 설문지 URL 팝업이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질문 주신 분 질문이 아니라 이제 설문 제출하신 분들 중에 저희가 10분을 추첨해서 스타벅스 커피 쿠폰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여러분께서 의견을 많이 남겨주셔야 저희가 더 나은 웨비나와 내용과 그리고 발표로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에이벨의 메시리스 CFT 솔루션 프레온 랩에 대한 방송이 진행이 되었고요. 오늘 오후 매우 더운데요. 편안한 오후, 너무 덥지 않은 오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